안녕하십니까. 중년 자산가 분들의 고민을 풀어보는 시사 정보 유튜브 채널 YN타임즈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가업승계 편에서 오늘 준비 안 된 상속, 그것이 가족에게 얼마나 무서운 현실로 닥치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란 썸네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렇죠. 정말, 아기가 태어나고, 그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있고, 또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요. 참 행복한 가족입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같이 한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제1의 재벌이신 이건희 회장께서 별세하셨었죠. 역시 천수를 누린다 하더라도 참 이렇게 인생은 한 번은 다 이렇게 떠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강남의 집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과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 그러면은요, 상속세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피해갈 수가 없죠. 그렇죠. 누구나 다 하나. 근데 예전에는 사실은 뭐 큰 문제는 없었는데 요즘에 와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된 게 있어요. 뭐가 큰 문제가 발생됐냐면요. 전에는 별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였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서울에 웬만한 집값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다 30억 초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30억 초과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50%예요. 50%. 그러니까 30억만 잡는다 하더라도 15억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거 아무리 누지공제 빼준다 하더라도 결과적인 건 10억 4천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세금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상속세 세금으로 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발생이 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보유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또 이분들 나름대로다가 또 애로사항이 있어요. 무슨 사항이냐 그러면 IMF 때를 경험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이 분명히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부분들을 겪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은 부동산에 대한 어떤 팬데믹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오히려 현재 한국 시장에서는 급등하는 부분들에 따른 자괴감이 있으시는 형태가 되고요. 또 마치 그럼에 따라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고요. 또 그런 가운데 속에서 현금은 가지고 계신데 만약에 사망하시게 되거나 그렇게 되면 상속세 세금 낸 이후에 자녀들한테 부를 물려줄 수 없는 부의 대물림에 단절이 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런 불안한 부분들에 대한 거를 상당히 상담 중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또는 뭐냐 그러면 부동산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부동산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반대로 뭐냐면 상속세는 현금으로 다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없다 보니까 뭐로 납부하게 된다? 현물로 납부하게 된다. 그래서 긴급 처분하게 됨에 따라서 어떻게 되죠? 손해가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또 부동산만 보유하신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상속세 납부 이후에 이런 부동산이 또 가지고 계셨던 게 없어지니까 부의 대물림이 또 단절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현금만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두 분 다 공통점들이 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것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지에서 나온 얼마 전에 기사에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눈물 마를 새 없이 날아든 세금 고지서라고 하는 거죠. 100년의 기업을 가로막는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상속세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전 세계 대주주 부분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가장 높은 부분들에 대한 것이 어디다? 한국이다라고 해서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선 나왔던 거였었죠. 자, 그래서 상속세만 100억인 부자들은 요즘에 그런다 종신보험으로 낸다. 그래서 급한 상속세 납부하기 위해서 거액의 종신보험이 가입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경제지에서는 이 종신보험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얘기가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원포인트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속세만 100억 부분들에 대한 부자들은 종신보험으로 낸다.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을 가입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들 가입을 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래
해서 뭐 한 몇 억 정도 내시는데 일반적인 종신보험에서 사망 부분에 대한 것을 받으시게 되게 되면 사망 부분들에 대한 거를 하게 되게 되면 얘들 어떻게 되겠어? 뭐 1억, 2억, 3억 내게 되면 남은 가족들의 생활 자금으로다가 보통들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고액의 자산가들이에요. 고액의 자산가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으로다가 활용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자산가들이 왜 종신보험을 가지고 눈여겨보냐 그러면 단기간 내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단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상속에 대한 것이 개시된 이후에 몇 개월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죠. 6개월 내에 모르다가 현금으로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법률상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부동산만 많이 가지고 갖게 있게 되게 되면 향후에 유동성이 부족하게 돼서 그 부동산 급박하게 되면 어떻게 헐값으로 팔아버려야 되겠는 거죠.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요. 부동산을 갖다가 급작스럽게 처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동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감정평가 부분들에 대한 건 어떻게 되겠어요? 시가보다 약간 더 높게 잡지 않습니까? 120%, 130% 하게 되게 되면 반대로다 그렇게 해서 대출을 더 받을 것 같지만 감정평가 가액이 높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상속세에 대한 과세 표준만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래저래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힘든 건 또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지에서는 또 상속증여세법 제8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가지고 이렇게 또 설명을 했네 그래요. 뭐냐 그러면 상속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보험을 가입해 놓게 되게 되면 그런 것들도 상속세에 들어가지 않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 같아요.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서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죠.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하나 이렇게 밑에다가 표시는 거 보게 되면 피상속인, 그래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요 A라고 좀 해보죠. 그래서 결과적인 거, 요 A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인 거, 계약자도 피보험자도 수익자도 다 만약에 다 A라고 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걸 뭐라고 한다?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겠다 이거죠. 오케이. 흔히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죠. 뭐냐 그러면은요. 자녀를 가지고서 자녀나 누구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비만, 수익자만 B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자와 수익자가 서로 다른 경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본권은 누구 거였었죠? A 거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A가 사망으로서 누가 받는 거예요? B가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뭐라고 하냐면 간주 상속 재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인 건 뭐냐면 상속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닌 보험, 다시 말해서 뭐냐면 상속인이 다시 말해서 B가 이렇게 계약자가 있고 피상속인이 그대로 피보험자로다 오고 하게 돼서 이번에는 어떻게 되면 아까 얘기했었던 수익자 자녀가 뭐 B가 된다든지 하죠. 그래서 계약자 수익자가 동일하게 B로다가 이렇게 됐을 적에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면 어떻게 나중에 사망하게 되게 되면 누가 받는 거죠? 여기에서 B가 받는 거죠. 이랬을 적에는 과세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된대요. 이렇게 되면 세금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만약에 이런 A 형태로다가 피보험자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계약 형태를 B의 형태로다가 해서 자녀가 계약자, 수익자가 되게 되면 과세 제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종신보험은 그러면 좋은 게 뭐냐면 가입과 동시에 만약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입과 동시에 만약에 사망에 대한 것이 보장이 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입하는 도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면 뭐가 된다? 단 1회분만 납입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사망사고가 발생이 되게 되며 그에 따라서 무슨 보험한다? 사망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긴급한 부분들에 대한 상속세 재원에 대한 해결로서는 이게 사실 최고에 대한 것은 그런 맞는 형태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부자들만 내는 상속세인 줄 알았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지금은 이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집값 올라간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결과적으로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죠? 상속세를 내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만약에 과세표준 30억이었을 때 얼마의 세금을 낸다 그랬었죠? 10억 4천이. 물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거 하다 보면은 조정이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요런 이제 자산 같은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다?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재원에 대한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녀들한테 말 그대로 가지고 계신 재산이 예를 들어서 그냥 가만히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100억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남편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반이 50%, 30억 이상 50%니까 얼마 되겠어요? 그래서 비약적인 계산이겠지만 50억이니까 또다시 한번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차원에서 또다시 발생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25. 자녀들이 3, 4명 있게 된다고 하게 되게 되면 과연 얼마 지나가냐 이거죠. 오케이. 단순한 숫자의 2분의 1 법칙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미리 건강하시다 어떻게 가업승계 전략, 부의 승계 전략 차원에서 시간을 들고 가정의 부와 그다음에 사회적인 부와 일궈놓으신 부분들에 대한 거를 잘해서 절차와 설정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가업승계, 부의 승계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단 하나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강하실 때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중년 자산가 분들한테 가업승계 편에서 경제지에 나온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원포인트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